지금 직장인이시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단계신가요? 아마 뭐 다양하실 텐데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이 작가의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가의 조금 부분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지금 그 네꼬 고양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마네킹 네꼬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오른손 들고 있는데요. 오른손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왼손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어요. 네, 그 차이를 아시나요? 오른손 들고 있는 고양이는 그러니까 금전운 그런 이제 돈을 불러오는 거고요. 주로 이제 여기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양인데 이런 저희 같은 외식업 매장에서는 주로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가 많아요. 왼손은 손님을 불러오는 고양이. 네, 요렇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왼손 오른손 다 들고 있는 마네킹 네코도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저를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야키도리 전문 브랜드 이자카야 고우를 11년 차 운영 중인 마수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사해 온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 1억 이자카야 창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 직전 버전이고요. 지금은 월 20평 매장에서 월 1억 5천 매출을 내고 있어요. 자, 여긴 저희 매장이에요. 저희 매장은 직영 1호점, 2호점이 이태원에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직영 1호점이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직영 2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몇 개 이제 다른 곳에 있고요. 이 직영 2호점은 저희가 오픈한 지는 조금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문을 닫았다가 지금 재오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이제 준비 중이고요. 일본 고우는 다 직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1개 매장이 일본에서 운영 중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렇게 백종원의 국민 음식이나 뭐 편스토랑 그리고 올리브 채널 그리고 뭐 생생정보통 이렇게 많이 촬영을 해주셨고요. 이 가운데 사진은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 중 가장 넘버원 시그니처 메뉴인 호르몬이에요. 맨 왼쪽은 제가 사케 소믈리에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케 소믈리에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감사하게 용산구청장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맨 오른쪽은 나눔 가게로서도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제가 사케 소믈리에다 보니까는 사케 마실 때나 아니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서로 맞는 매칭이 되는 그런 사케와 음식을 서로 페어링해서 이렇게 먹고 그때그때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오늘의 목차를 볼까요?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뉘고 있고요. 이제 초반은 프롤로그, 그 다음에 매장 오픈 준비, 마지막 파트는 이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아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분들이나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꼭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창업 마인드, 창업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 이제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우리 지금 외식업 매장의 현실입니다. 내가 매장을 하면은 사실 이 안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손님이라고 하면 정말 행복해요. 왜? 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손님이 아니라 장사를 하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에 이런 곳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옆집, 윗집, 아랫집이 다 나의 라이벌이 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자카야예요. 야끼도리 이자카야예요. 근데 내 옆집이 파스타 집이에요. 근데 나는 야끼도리고 옆집은 파스타니까 우리는 관계없어. 내 라이벌이 아니야. 라고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그게 맞았어요. 예전에는 1차, 2차가 나뉘었잖아요. 지금은 1차, 2차가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반주까지도 같이 이제 1차, 2차가 합쳐졌기 때문에 저녁을 야끼도리로 먹을까? 아니면 저녁을 파스타로 먹을까?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타 집이 나랑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 아랫집, 윗집이 다 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자, 누구나 오픈을 하게 될 때는 장밋빛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오픈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자,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오픈을 했어요. 우리 매장에는 매일매일 만석이고요. 밖에 웨이팅 손님들이 쫙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셔서 자리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만석이라 자리가 없어요. 웨이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는 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사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우리 매장이 인기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매장에서 드신 손님들은 막 여기저기 인스타, 블로그 막 올려주시고요. 또 인기 매장이 되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막 연락이 와요. 투어하고 싶어요라고. 네,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픈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매장에 손님이 안 들어와. 네, 옆집으로 손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집으로 가는 손님만 기웃기웃 보고 있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여기 왜 그래요? 이렇게 맛이 없어요? 라고 컴플레인. 또 그 컴플레인을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올려요. 여기 뭐 맛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는 곧 월세 내는 날인데. 그 다음 주에는 직원들 급여 주는 날인데. 정말 미칩니다. 왜? 매출이 안 나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무한 긍정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만큼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관리예요. 준비 과정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오픈하고 나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루 이틀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장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본인 스스로 정말 잘 챙기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업종별 창업률, 폐업률인데요. 여기 밑부분에 음식 부분, 외식업이 있어요. 외식업 보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자료긴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자, 창업률은 2.8%인데, 폐업률은 3.1%죠. 네, 옆에 보시면은 22% 이상이 이미 폐업 상태, 50% 이상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폐업과 같은, 겨우 27% 정도나 지금 잘 되고 있거나 그 안에서 현상 유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외식업 매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저희 브랜드가 월 매출 초반 시작했을 때 2,500이었어요. 자, 2,000대에서 1억 5천, 현재까지 고후의 11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2013년도 1월에 법인 설립하면서 이제 고우가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고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고우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됐어요?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제가 고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몇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외식업 매장은 아니었고요. 다른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 전부터 이제 언젠가는 외식업을 꼭 하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기회를 이제 엿봤죠. 이제 그다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까먹었고 또 외식업 공부도 더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제 외식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고요. 거기에서 일본 고 대표님과 이제 인연이 돼서 한국 고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상권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태원 상권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직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이태원 사건은 매일 뉴스에는 정말 그 미군들의 맨날 싸움, 여러 가지 트러블에 대한 뭐 보도, 기사,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매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태원 상권 조사차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태원 프리덤 하잖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태원 가니까 각 나라의 어떤 그런 현지화를 최소화한 그런 매장들이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그런 어떤 이태원 프리덤 진짜 그런 어떤 독특한 이태원 사건의 색깔을 너무 그 분위기에 좀 반해가지고 정말 여기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보호도 일본 그대로 한국에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태원 상권이 딱이었어요. 근데 계약 전에 매장 근처 2층 매장에서 한겨울이었습니다. 한창 추울 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거의 일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2층에 앉아가지고 카운팅을 했어요. 정말 그 밑을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막 울면서 다녔어요. 그때 이태원 상권은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은 이자카야나 야끼도리 매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일본 브랜드도 별로 없고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저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끼도리 이제 매장에서 다 이제 꽂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매장에서 직접 꽂는 매장이 별로 없었어요. 밖에서 꽂은 냉동된 꼬치들을 받아다가 매장에서 굽는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매장에서 꽂는 것도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자카야나 야끼도리나 이제 그런 게 10년 걸쳐서 굉장히 많아졌죠. 네. 어쨌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2,500만 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8, 17년도, 18년도가 되면서 쭉 이제 그때 그 시점에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쭉 유지를 하다가 자,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어떤 위협적인 요소는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자, 2020년도에 뭐가 왔나요? 네, 코로나였죠. 사실 코로나는 2020년도 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이태원은 전혀 뭐 영향이 없었어요. 지금도 날짜를 기억하지만 5월 5일 공휴일이잖아요. 저희 같은 매장 그때 그럴 때 이제 피크 이제 매출을 이제 찍는데 5월 5일 빨간 날 한 550만 원인가 이제 보통 주말에는 이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찍는데 그때 한 55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그날 저녁에 7시쯤에 이태원 클럽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날에 그 뉴스가 터진 그 다음 날 매출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었고 그 다음 날은요 손님 제로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네, 그런 어떤 코로나를 몇 년간 거치고 나서 지금은 다시 이제 1억 5천 정도의 이제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 요소들을 후반부에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태원 저희 매장의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 곡선이 초반에 2013년도에 이제 오픈을 해서 2,500만 원, 20평 매장에서 2,500만 원인데요. 물론 2,500만 원이면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이거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인력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매출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시작은 2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3,500, 4,000, 5,000 그렇게 넘어가다가 우리 매장에서 최대 매출은 얼마일까? 그게 이제 2015년 정도쯤 우리 매장의 최대 매출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매장의 목표 매출은 7천이야. 여기는 도저히 7천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매장이야. 라고 그때 진짜 그것도 오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2017년도에는 16년도에 7,500을 넘어서서 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에는 1억까지 갔고요. 그게 쭉 이어지다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바로 그냥 3천대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1억 5천을 내고 있어요. 자, 외식업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볼게요. 자, 60년도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식업 침체기였고요. 70년대 들어서 해외 브랜드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 79년도 10월에 롯데리아 1호점이 시청 소공동 쪽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었고요. 70년도에는 더 맛있고 더 간편하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새로운 식품들을 추구하면서 외식업의 전환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때 일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들어온 브랜드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도토루 커피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 잘 아실 텐데요. 도토루 커피가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패를 하고 나갔죠. 그러면서 편의점에 도토루 커피가 편의점에서 팔았는데 그건 역시도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외식업의 성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80년대에 이제 실패를 하고 나갔잖아요. 90년대는 이걸 발판 삼아 제2세대 두 번째 일본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을 합니다. 이제 그 브랜드가 스카이락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에요. 스카이락 그리고 요시노야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네, 아직도 굉장히 매장이 많죠. 일본 3대 규동 체인점 브랜드입니다. 자, 2000년대에는 QSC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질,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위생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시대였고요. 2000년대 자 들어온 브랜드가 사보텐. 지금도 너무나 잘 되고 있죠. 사보텐 가츠라도 잘 되고 있고요. 코코이치방이야. 그리고 프레시니스 버거, 프론토 코무누기 이런 것들은 들어왔다가 사실 뭐 아무도 모르겠는데 나갔어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인테리어, 누가 더 멋진 인테리어, 세련된 인테리어 하냐, 또 어떤 컨셉이냐, 어떤 컨셉이 명확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시대였습니다. 자, 2010년대에 저희 브랜드 야끼도리고도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갓덴스시. 지금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네, 갓덴스시, 스시로도 지금 아직까지 있고요. 마루가메제멘, 만텐보시, 모스버거도 있고, 사카나이도 있고, 또 나머지 브랜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들어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 아이템, 이게 앞으로도 잘 될까? 뭐 지금 시작하면은 뭐 너무 많아서 또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홍대, 강남 등에 붙는 일본 열풍. 아마 이거 이 매장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홍대 가면은 정말 으리으리하게 엄청 많이 이런 그 대형 매장들이 생겼었어요. 그런 지금은 아마 많이들 없어졌을 텐데요. 이렇게 일본 열풍이 이렇게 불었었고요. 또 일식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몇 년 전에 이제 자료긴 하지만요. 가맹본부 수와 이제 브랜드 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 자, 지금은 소규모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홍대나 강남 등에 생겼던 그런 대형 이자카야가 일식 창업의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테이블 10개 안팎에 그리고 뭐 다찌라고 하죠. 카운터석 그런 거 중심에 소규모 일본 음식점 그런 작은 그런 음식점들이 이제 중심을 이뤄서 이제 오픈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 물어보면 소형 점포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우리도 이제 일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오르는 인건비.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매년 인건비가 오르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일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죠. 이 드라마 많이들 아실 텐데 고독한 미식가였죠. 이것도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줬어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돼서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 오픈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장 일반적인 이제 오픈 프로세스인데요. 딱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앞뒤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본 거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정하건, 상권을 정하건,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매장을 계속 하시면 좋지만 언젠가는 내가 뺄 때도 있잖아요. 확장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매장을 이제 뺄 때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원상복구를 해놓으실 때 이제 처음 그 상태 그대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주분과 좀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에 다 하셨으면 그 상태 그대로 사진으로 기록을 다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요. 식품위생교육은 사장님은 1년에 한 번씩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알바건 직원이건 전 스텝 다 보건증을 1년에 한 번씩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사장님들 중에 나는 뭐 현장 안 될 거고 그냥 매장에서 사무업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매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류 카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주류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주류 결제는 100% 주류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전에 꼭 주류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많이들 하셔서 제가 넣어봤어요. 도대체 아이템이 먼저예요? 아니면 상권이 먼저예요?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나는 이제 할 아이템이 있다라고 할 아이템을 정하신 분, 할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직 없다, 찾는 중이다. 네, 이게 어떤 게 먼저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둘 다 만약에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면은 사건을 정하시면 되시는 건데 둘 다 없다라고 하실 때는 아이템을 먼저 정하시는 게 진행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상권을 들어가고 어떤 상권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 상권에 들어가서 여기에 없는 아이템이 뭘까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걸 찾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템, 내가 모든 아이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그런 아이템을 먼저 잘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권을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권 접근하실 때도 물론 내 아이템에 맞는 상권을 정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술 아이템이에요. 술을 팔아야 돼 메인으로. 근데 커피숍이 많은 상권이나 밥집이 많은 상권이나 그렇게 좀 적합하지 않은 상권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술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술 상권 있잖아요. 영동 상권, 뭐 강남 상권, 건대 상권, 뭐 이태원 상권도 뭐 대표적인 술 상권이고요. 그렇게 적합한 곳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는 좋은 상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신내역 주변이에요. 그래서 연신내역 상권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자, 1차 상권은 그 메인에서 여기는 이제 연신내역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 역에서 500m 기준. 자, 걸었을 때 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자, 2차 상권은 그 역에서 500에서 1km 기준. 걸어서 15에서 20분 이내. 자, 3차 상권은 걸어서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권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걷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상권도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1차 상권은 뭐 여기서 한 400m 기준, 2차 상권은 한 400에서 800m 기준. 네, 이렇고요. 1차 상권 내에서 손님들의 60에서 70%가 머무릅니다. 2차 상권 내에서 손님의 한 20, 30%가 머무르고요. 1차 상권 안에서도 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A급 상권이고 보통 2차 상권을 B급 상권이라는데 A급 상권 안에서도 A뿔이냐, A-냐, 2차 상권 안에서도 B뿔이냐, B만하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상권은 이렇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음식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내가 들어갈 자리, 그거를 입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좋은 입지란요? 좋은 입지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네, 유동이 많은 곳이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유동이 많은데 사람들이 밥집을 많이 찾는 유동이에요. 술 마실 곳을 찾는 그런 유동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건 제대로 된 유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흐르는 유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밥집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상권으로 이동하는 거야. 나는 집에 가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유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매장이 있다고 하면 그 매장에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지켜보셔야 돼요. 나 여기가 어떤 그냥 흐르는 유동이냐 아니면은 정말 뭔가를 찾는 유동이냐 이제 그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 모이는 곳. 예를 들면 우리 매장, 내 매장 근처에 뭐 핫스팟이 있거나 아니면 뭐 횡단보도가 있어 주로 사람들이 잠깐 그쪽에 머물러서 볼 수 있는 곳이라든지 무슨 뭐 정거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접근 용이한 곳이 당연히 좋고요. 또 가시성이 좋은 잘 보일 수 있는 코너 매장이 좋죠. 네, 코너 매장이 달래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전면이 넓은 매장. 자, 똑같은 20평 매장이에요. 근데 어떤 매장은 안쪽으로 깊은 그런 매장이 있고요. 또 바깥쪽으로 넓은 그런 20평 매장이 있어요. 당연히 전면이 넓은 매장이 사람들한테 많이 눈에 띄고 과시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이 넓은 매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위치한 곳. 자, 물은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흐르죠. 유동도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위쪽으로 잘 안 올라가요.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높은 곳보다는 밑에 낮은 곳에 위치한 곳에 있는 매장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또 많이들 질문하세요. 어떤 게 유망 아이템이고 어떤 게 금방 사라질 유행 아이템인가요? 자, 유망 아이템은 당연히 성장성이 있고 과거서부터 쭉 이어왔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유행 아이템은 잠깐 있다가 사라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알겠는데 이 아이템이 있다가 사라질지 어떨지 생명이 짧을지 그걸 모르겠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짧은 기간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자, 유망 아이템은 이미 검증 절차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검증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메가 트렌드 같은 거예요. 과거서부터 쭉 왔고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아이템은 앞으로 쭉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다 마친 그런 아이템이 찾으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새끼 계속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식 아이템이 좋고요. 또 비수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짧은 그런 업종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구매행위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빈번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이나 내 창업 후에도 이왕이면 내가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업종이 좋겠죠. 자, 반대로 그럼 어떤 게 유행 아이템이냐? 수요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검증받지 않았어요. 내가 검증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내가 검증하겠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주식이 아닌 간식용 아이템, 사계절 장사가 아닌 어떤 일시적인 그런 업종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매장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네, 대부분이 당연히 인터넷 서칭을 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서칭을 했어요. 서칭을 해서 이 사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사이트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요. 사실 미팅을 할 때도 쉽게 판단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땐 제가 몇 가지 기준 사항을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물컵이 아사히 물컵입니다. 자, 그 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조차도 안 하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인테리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업체면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가? 요거는 조금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볼 때 미팅을 이제 초반에 이제 미팅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사무실로 찾아갈게요라고 했더니 근처에 그냥 커피숍에서 보재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 사무실도 보고 싶잖아요. 제대로 된 업체인지. 근데
커피숍에서 만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과 본인 와이프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곳인데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무실만 이제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업체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간단한 그냥 기준 사항으로만 이제 참고 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됐냐?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당연히 그 정도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그리고 계약 해지 요건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계약 해지 요건을 처음부터 잘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다 보면은 이 업체가 어떤 분위기로 그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테리어를 진행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또 공사 계약 금액을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가계약금, 초기 계약금 이제 10%, 그다음에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40, 그다음에 잔금 20%. 요 정도 순위 이제 일반적일 수 있는데 초반부터 이거를 크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는 한 번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공사 중에 이제 화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업체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그 가입 여부와 또 보통은 이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작은 매장은 그렇게 잡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다 돈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미리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매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컨디션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인테리어 기본 공사라고 하면 이제 평당 얼마 이렇게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진행할 때보다 거의 10%, 15% 이상 지금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저렴한 데는 평당 뭐 140, 150에서 좀 많은 곳은 180, 190, 그 위에 한 250, 60, 뭐 정말 그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인테리어 기본 공사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공이나 타일, 주방, 노장, 전기, 조명, 그리고 의탁자는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아닌 것도 별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방 기기와 집기는 보통 별도로 다 하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간판을 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 500 정도로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만약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가맹비가 별도로 있고요. 가맹비는 요즘 어, 매장 확장을 위해서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맹비가 있고요. 또 교육비, 또 물류이행 보증금, 요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데요. 요게 추가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 이제 별도 공사는 이제 철거, 뭐 철거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요. 철거 공사, 정화조, 덕트 공사, 전기 증설, 이 한지 안 한지, 냉난방, 또 도시가스가 아니면 도시가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됩니다. 자, 매장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덕트예요. 내가 만약에 하시려는 게 커피숍이다라고 하면 굳이 뭐 덕팅 같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음식점이나 특히 이제 고깃집, 저희 같은 뭐 꼬치구이집 이런 거면 연기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나거든요. 그래서 덕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덕트 때문에 뭐 1호점도 고생했고 2호점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덕트는 정말 누차 강조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덕트를 만약에 고깃집 같은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하시면은 덕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꼭 그런 쪽에 많이 해보신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배기급기의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1호점 경우인데 문이 잘 안 닫혔어요. 네, 매장을 운영하는데 한겨울에도 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배기급기의 밸런스를 잘 못 맞췄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연기도 밖으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밖으로 빼내지 못하고 꿀 쪽으로 계속 빠져요. 그 때문에 굉장히 초반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덕트 하실 때는 그런 어떤 나와 유사한 아이템 쪽에 많이 한 업체인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장 들어갈 때 이미 덕트 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많이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덕트가 전혀 안 돼 있다. 나는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매장이 그냥 커피숍이야.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추가가 되겠죠. 자, 누수. 정말 누수 하면은 지금도 이제 머리가 아픈데요. 저희 1호점이 반지하 매장이에요. 근데 특히 지하 매장이나 반지하 매장은 특히 더 누수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1호점 처음 들어갈 때 매장 안쪽에 누수가 조금 있어요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를 이제 했었는데 그 물이란 조금 누수가 있어서 그쪽만 좀 잘 때우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러보내면 되겠지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이라는 게요 타고 다닙니다. 천장을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면서 정말 미세한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글로 막 새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누수가 있다고 하면 절대 그거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누수는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수는 정말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홍대 쪽에 매장을 보러 갔는데 이건 누수는 아니에요. 누수는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반지하 매장이었어요. 약간 이게 비탈길에 이제 밑부분에 있는 이제 그런 매장인데 이미 나갔기 때문에 무걸리였고요. 근데 매장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조건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탐이 나는 매장인데 여름에 이제 홍수가 될 때, 물이 혹시나 그쪽으로 매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분한테 여쭤보니까, 전혀 그럴 일 없다, 괜찮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근처에 주차장도 있었고, 그 옆 매장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매장에 계셨던 분도 그런 그 홍수 때마다 물이 매장 안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분들이 하시는 말도 무조건 100%다 믿으시면은 안 되고 다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건물주가 있는데요. 건물주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매장이 너무 좋은데 건물주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건물주분이 해주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건물주분이 그걸 협조를 안 해주시면은 100%다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분의 성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사실 부동산 분들은 고지고대로 다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윗집이나 그 윗집이나 뭐 이렇게 그 밑에 집이나 가서 운영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건물주분의 성향이 어떤 거예요? 그럼 하면 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층고 같은 경우는 뭐 높으면 낮추면 되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낮은 매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덕트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낮아지기 때문에 손님 불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너무 낮은 층고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전기 증설 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 들어갈 때 이제 큰 건물인데 여러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곳 있잖아요. 보통 20평 초반에 저희 매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전기 용량이 한 20에서 25kW 사이, 저희는 25kW 해서 증설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매장에 들어갈 때 꼭 쓸 수 있는 그 전기 용량이 이제 제한적인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증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설이 가능한지 그거는 건물주한테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가능 여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카야인데 일본 이자카야 인테리어가 뭐가 틀린지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혹시 이자카야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네. 일본 이자카야 인테리어는 뭐가 틀린가요? 일본 이자카야답게, 일본 음식점답게 보이는 건 뭐가 틀린가요? 네. 분명히 틀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자카야라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카운터석이죠. 일본은 앞부분에 초반에 나왔지만 혼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 테이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카운터석에 앉아서 뭐 가볍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있는 게 이런 카운터석. 아, 보통은 이제 다찌석, 이제 바석이라고도 하죠. 이제 저희는 카운터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카운터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웰스턴 바 가보시면은 그 카운터가 있는데 의자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일본의 카운터석, 그 바석은 그렇지 않아요. 높지 않고 그에 맞게 의자도 일반 높이의 의자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는 손님을 배려한 거예요. 손님을 배려한 인테리어인데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홀 바닥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 2호점 같은 경우는 나무로 한 15cm 정도 홀바닥을 높였고요. 1호점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30cm를 높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바석을 했을 때 그 높이를 맞추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손님을 배려한 그런 어떤 맞추기 위해서 그홀 바닥을 높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이 이제 그 야끼도리 매장은 앞에서 직원이 서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앞에 이제 바석에 앉은 손님과 그 눈높이 차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홀 바닥을 어느 정도 높입니다. 자, 호리고다츠석은 신발 벗고 올라가 드시는 석인데 이제 발이 밑에가 이제 파여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일본 어떤 그런 음식점이나 이제 이자카야의 그 대표적인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 재료는 이제 나무죠. 이제 나무다 보니까 우리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많이들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도 큰 간판도 많이 뭐 있긴 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아 일본스럽다 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크고 화려한 그런 간판보다는 작고 그 위에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 이렇게 때려주는 이제 그런 어떤 작은 간판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 앞에는 화단을 꾸미거나 아니면은 뭐 남청 같은 그런 이렇게 나무 화분들을 많이 놓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술 문화라든지 이제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정말 일본 뭐 음식점답게, 일본 이자카야답게 그런 어떤 요소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도대체 일본의 뭐 음식 문화냐, 술 문화냐 공부를 하셔야겠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술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는 술집에 가면 뭐부터 내놓죠? 뭐 저희 고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부터 내놓죠. 물잔. 또 물부터 찾으시고요.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물잔을 막 먼저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손님도 물을 찾지도 않아요. 네, 찾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찾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자, 토리아이즈 나마비로 들어오자마자 야, 우선 생맥주. 그 생맥주를 주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단체로 손님들이 오시면은 우리는 보통 한 몇 가지를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각자 취향에 그런 술을 주문을 하고요. 또 일본도 지금 불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포주 이제 그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한참 낮춰서 싸게 파는 발포주가 유행을 해요. 또 지금은 제3의 맥주라고 해서 네, 그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노미오다이. 노미오다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시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마음껏 무제한으로 이제 마시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특히 회식 때는 당연히 노미오다이 이제 하는 그런 매장으로 이제 찾아가거든요.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뷔페 뭐 이런 것도 한때 뭐 유행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타찌노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타치노미는 뭐냐면 서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타치다베는 서서 마시는, 서서 이렇게 먹는 거고요. 타치노미는 이제 서서 이렇게 마시는 건데요. 일본은 굉장히 많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회사 끝나면은 가볍게 그냥 서가지고 그냥 뭐 한 잔 하고 이렇게 가볍게 마시고 들어가는 그런 한 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타치노미, 타치다베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점도 많긴 하지만 특히 이 타치 다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익숙해지기 쉽지 않겠다 싶은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자, 오레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오레노는 굉장히 일본에서 큰 브랜드인데 해외에도 많이 나가 있고요. 이자카야 브랜드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아이템 오레노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5, 6년 전쯤에 이태원에 오레노 이탈리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역시나 오레노 시리즈도 이제 의자가 없어요. 그냥 타치다베예요. 그래서 당연히 테이블도 높았고요. 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저거 잘 될까 싶었어요. 더군다나 이태원이잖아요. 이태원은 다 남녀 데이트하러 오는 그런 상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탈리안이에요. 아, 파스타를 서서 먹는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지나니까 의자가 쫙 생겼어요. 예, 근데 그 의자가 처음에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높게 해놨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자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고 이제 영업을 한동안 하다가 결국은 몇 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또 있어요. 이태원 역 바로 앞에 서서 마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몇 개월, 6개월을 아마 못 넘기고 네,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은 이렇게 서서 마시고 먹는 게 조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기본 안주는 에다마메. 자, 여러분들 일본 손님들이 오시면요. 반드시 시키는 게 에다마메와 시자 사라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다마메 서비스를 줘도 싫어하세요. 더군다나 그걸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메뉴가 에다마메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반드시 시키는 게 이제 풋콩이거든요. 풋콩, 에다마메, 풋콩인데요. 이 시자 사라다는 이제 시저 샐러드를 일본식 발음이에요. 저희 메뉴판에 아직도 이제 초반부터 지금까지 있는 메뉴인데요. 자, 일본 가고 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술집에 시저 샐러드가 있지? 이거를 먹어? 싶었어요. 근데 일본 손님들이 오시면은 꼭 시키는 게 이제 시저 사라다인데요. 자, 이거를 처음에 손님들이 이제 시저 샐러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하시고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시저 샐러드인데 무슨 가운데 이렇게 뭐 반숙 달걀이 들어가요? 네, 일본식 시저 사라다는 이렇게 가운데 반숙 달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밑에다 이렇게 뭐 표기나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적으니까 이거를 예상을 못하고 이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일본식 시자 사라다라고 이제 표기를 해놓고요.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주문 후에 어떤 그런 컴플레인이 없더라고요. 자, 와리 문화. 일본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스트레이트로 많이 마셨어요. 스트레이트로 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물에다가 이제 희석해 마시고 우롱차에 희석해 마시는 이제 미주와리 우롱와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정착이 돼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손님들은 단체로 모이면 자, 건배를 하는데 첫 잔만 건배를 해요. 우린 마실 때마다 건배를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첫 잔만 건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마시고요. 자, 7번도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술을 따라주도 받아도 다 마시고 받고 따라주는 분도 다 마시라고 하고 따라주고 이렇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첨자 문화예요.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따라주는 게, 앞사람의 그 술을 따라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첨자 문화고요. 자, 오카와리 이카가 데스까? 이건 뭐냐면, 일본 초반에 이제 일본 그 관계자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왜 이걸 안 하냐 도대체 한국에서는 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맥주를 마시잖아요. 오카와리 이카가 데스까는 뭐냐면, 한 잔 더 드릴까요? 리필해 드릴까요? 한 잔 더 드릴까요? 이제 이런 건데, 맥주를 이렇게 다 드시고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거 한 잔 더 드릴까요? 리필해 드릴까요? 이게 손님에 대한 배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초반에 이걸 했었어요. 하도 일본 보고에서 이거 해봐라 하니까 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싸했어요. 뭐야? 강요하는 거야? 사실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마시고 싶고 주문하고 싶으면
주문하고 싶을 때 주문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님이 이렇게 종업원이 와서 이거 한 잔 더 드릴까요? 계속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초반에 하다가 이거는 우리랑 안 맞다 해서 네,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문화. 1차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택시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일본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3차까지 가면서 택시 타고 집에 간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볍게 1차에서 끝내고 이제 막차 타고 이제 가는 이런 문화고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틀리죠. 뭐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짧아지긴 했지만 와리깡 문화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희 야끼도리 고우의 하루 동안의 이제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끝나고 어느 정도 청소를 하고 갔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코미는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시코미 이제 주부 직원분들이 오셔서 매장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각자 맡은 파트에 이제 시코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방 파트 직원들이 오고 야끼 파트 직원들이 오고 오고 나서 유통기한 체크리스트에 다 이제 냉장고 보고 유통기한에 이제 뭐 이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다 체크를 해서 이제 그룹방에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자, 여기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매장 오픈 10분 전에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전 직원이 다 모여서 간단 조례를 하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님 예약 전화 이제 확인을 하는데 네이버로 거의 다 이제 지금은 예약을 하세요. 이제 평일에도 이제 거의 만석이기 때문에 항상 혹시나 취소하실 분들이 계신지 다 이제 확인 전화를 하는데 네이버로 예약을 하시면 낮 3시쯤에 다 이제 이렇게 확인 뭐 카톡이나 그런 게 가죠. 그러고 나서 오픈 직후에 시간 변동이 없으신지 다른 변경사항이 없으신지 다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걸러지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노쇼 손님은 거의 이제 안 계세요. 네. 그리고 A방 체크는 뭐냐면 화장실 체크예요. 저희가 매장이 좁기 때문에 매장 안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용 화장실을 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오면 출입문 옆쪽에 이제 화이트보드에 다 이렇게 체크했다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손님 앞에서 화장실 체크, 화장실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화장실을 A방이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자, 오픈을 하고요. 영업을 하고 마감에는 오픈 때도 오픈 직후에 이제 오픈 전에 제대로 체크할 사항이 다 체크되어 있는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룹방에 공유를 하고요. 마감할 때도 마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체크해서 그룹방에 전체 공유를 하고 자, 마감 사진 공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감 체크리스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놓쳤을 때 아무래도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것들 그거는 다시 한번 사진으로 다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냉장고를 살짝 열어놓고 갔어요. 물론 깜빡했죠. 네, 열려서 그걸 체크 못하고 갔어요. 선풍기 에어컨이 틀린 채로 갔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금전적인 손실이잖아요. 아침 내내 그 켜져 있는데요. 네, 한 번은 냉동고가 이만큼 열려 있어서 그 앞쪽에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감 체크리스트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대로 닫혀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 사진을 다 공유를 해서 그룹방에 다 올립니다. 마감때가 되면요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날도 그 시간에 집에 있는 날도 그거를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하고 네, 하루 마감을 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요 매일매일 얘들이 제대로 껐을까? 확인했을까? 불안하고 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자세히 몇 개를 이제 짚어드리면 약기 시코미, 약기 준비 작업 파트에서는 오전 9시에 정해진 시간이 시작을 하고요. 각자 이제 맡은 이제 시코미들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재료 손질하고 작업 주변 수시로 알코올 스프레이, 뭐 도마든 주변이든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최소 500g씩 꺼내놓고 이제 작업을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얼음팩을 다 이제 받치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작업 환경은 항상 늘 서늘하게 유지 하는 게 겨울엔 당연하고 겨울에도 난방 같은 건 잘 안 틀고요. 여름에도 정말 최대한대로 이제 에어컨을 이제 틀고 하는데 저희가 초반만 해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고에 오면은 고에서 일할 때는 북극곰이 된다고 했어요. 한여름에도 좀 약간 두꺼운 그런 옷을 입고 준비 작업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춥게 하면은 여기 계속 계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춥게는 못 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서늘하게 유지를 이제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때그때 본인의 작업량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룹방에 이제 다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조례 나왔잖아요. 조례는 한 뭐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5분 내외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업시간 10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 물론 5시에 저희가 영업을 시작하는데 뭐 5시까지 준비 작업하다가 5시에 손님 받으면 뭐 그만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막 준비 작업을 하다가 자, 이제부터 손님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경계가 딱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라는 거를 10분 전에 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조례는 사적인 일과 감정은 있고 손님을 맞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간단하고 짧지만 요거 하나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작은 의식 같은 거예요. 자, 조례 때는 뭘 얘기하냐. 자,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조례 시작 전에 각자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날의 포지션. 왜 야끼 파티 직원들도 몇 명 있고 주방 파티 직원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야끼 파티는 그날 야끼 파티에 한 명이에요. 출입문에 한 명. 나머지 저기 뭐 드링크에, 주방에 손님 없을 때는 한 명, 많을 때는 2명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날 누가 그 야끼 파티를 맡냐, 메인으로 맡냐, 뭐 주방에 메인으로 기본적으로 누가 맡냐 그런 어떤 포지션을 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달사항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유를 이제 하고 있고요. 뭐 특이사항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마치면 마지막에 337 박수로 조례를 마쳐요. 네. 네, 이렇게 337 박수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집중도를 마지막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337 박수로 조례를 마치면서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이 그 진행자가 자, 구호 준비 하면 다 같이 야 합니다. 자, 고고! 렛츠고! 네, 그렇게 해서 손님을 바로 이렇게 조례를 마치고 있어요.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매장 하시게 되면 짧게나마 꼭 이렇게 조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님 응대와 주문 받기. 저희가 첫 손님이 오시면은 전 직원들이 다 나와요. 그 손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자, 인사를 하고 큰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90도 인사로 이제 그렇게 첫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손님들이 네, 뭐 놀래기도 하시고 굉장히 대접받는다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는 저희들도 뿌듯하고 기분이 이제 좋습니다. 네. 그렇게 웰컴 드링크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은 뭐 인사 같은 거 당연히 이제 큰 소리로 목창을 하고요. 그리고 뭐 생맥이나 뭐 술,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주문을 받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고 일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드링크는 반드시 드링크 쪽을 향해서 외쳐줍니다. 자, 남아있죠? 하이볼 있죠? 라고 외쳐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조용한 매장이 아니에요. 그럼 활기를 전달하는 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활기를 전달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빨리 드링크 포지션 담당자는 빨리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갔을 때 빨리 제공을 해드리죠. 네, 그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문 받을 때는 손님 시간보다 밑으로 해서 주문을 받고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죠. 보통 아직까지도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뭐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이제 이런 매장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네, 우리 브랜드는 일본에서 온 브랜드이고 당연히 그런 선진 브랜드의 그런 서비스를 따르는 게 맞고, 네,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는 손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저희는 꾸준히 그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실 그거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고우가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영업이 시작되면 첫 손님이 오기 전이라도 테이블에 앉거나 절대 벽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 등을 핸드폰을 보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요. 물이나 음료 등을 마실 때조차도 안쪽에 손님을 등지고 예, 마시게끔 해요. 직원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그래서 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하루 만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해야 돼? 다른 데 가면 뭐 비슷한 급여에 뭐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스태프들은 저희랑은 안 맞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우리가 꾸준히 힘들지라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바로 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 책에서는 장사의 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좀 거창하게 했는데요. 네, 고의 이런 기본들을 다 정리를 쭉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냥은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이거를 습관화, 피드백하고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고우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이제 방송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고우가 파는 것은 문화 콘텐츠. 저희가 아까 손님 들어와서 자, 예를 들면 뭐 시입원에 두 분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리구치 출입문에 있는 사람이 자, 시니방인 님에서마데 고네시마스 마이도 그럼 다 같이 유라사이 하고 복창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주문 받고 자, 남아있죠? 해버렸죠? 음식 제공할 때 맛있게 드세요. 손님 가실 때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외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컨셉인 이상 힘들더라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장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네, 이게 바로 저희는 맛있는 메뉴와 맛있는 야끼도리만 파는 매장이 아니에요. 그런 일본 야끼도리 문화를 파는 매장입니다. 그런 문화 콘텐츠를 네, 파셔야 한다는 거고요. 자, 오모테나시 서비스가 있어요. 오모테나시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오모테나시는 쉽게 표현하면 극진한 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료칸 같은 데 가시면은 네, 그 안주인이 굉장히 진짜 극진한 대접을 접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모테나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딸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럼 뭘까요?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네. 딱 들어오면 손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젓가락 달라는 표정이 이렇게 있을 거죠? 네,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젓가락을 들고 손님이 부르기 전에 네,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역시도 손님 부르기 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모테나시 서비스예요. 자, 손님이 이렇게 드시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시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찾거나 아니면은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면은 빨리 달려가서 화장실 찾으세요? 아니면 계산 도와드릴까요? 네. 뭐 이거는 이제 한두 가지의 예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오모테나시 서비스, 급진한 응대 서비스, 접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님을 관찰하면 진짜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그니처 메뉴 불페이 법칙. 자, 저희는 나름 시그니처 메뉴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물론 인테리어가 멋져서 갈 수도 있어요. 서비스가 정말 좋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손님을 계속 오시게끔 하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뉴 먹으려면은
보호에 가야 돼. 아, 그거, 저 호르몬, 나 호르몬 먹으려면, 보호에 가고 싶어. 보호에 가야 돼. 이제 그거 먹으려면 그 매장에 가야 돼라는 메뉴를 꼭 하나 이상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사실 저희 그 호르몬 메뉴 만드는 거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원가도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뭐 남들이 없는 거니까요. 사실 호르몬 요즘에 하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사실 소스서부터 여러 가지가 사실 조금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만 꼭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 메뉴를 꼭 한 가지 이상,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네, 이렇게 꼭 만드셔야 하고요. 자, 메뉴 구성이 성공의 열쇠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보호에 오시면 하프 메뉴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시면은 조금 조금 해서 좀 이렇게 가격 낮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통 판매를 하잖아요. 자, 매장에 갔어요. 근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근데 보통 가면은 그냥 메인이잖아요. 뭐 최소 만 원 중후반대, 2만 원대.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먹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뉴도 있지만 그거의 절반 메뉴인 하프 메뉴가 있습니다. 사실은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하프 메뉴로 여러 가지 주문하면 되니까요. 네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도 굉장히 번거롭고 힘듭니다. 왜? 준비 작업도 2배로 시간이 걸리고요. 또 손님이 하나만 시켜도 될 걸, 예를 들면 작은 거 2~3개를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주방 쪽에서 더 힘들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제공을 하는 인력이 들고요. 그만큼 설거지 거리도 많아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찾아와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요. 여성 손님을 잡아라. 자, 여러분들 매장에 가시는데 자, 한쪽 매장은 남자 손님만 바글바글해요. 한쪽 매장은 여자 손님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자, 남성 손님, 남성분, 여성분. 자, 어느 쪽에 들어가실까요? 자, 남자들이 많은 곳에 들어간다. 여자 손님들이 많은 곳에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남자 손님이건 여자 손님이건 100% 여자 손님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데이트할 때 주로 결정권 누가 갖고 있죠? 네, 우리 여자분들이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 손님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됐든 메뉴가 됐든 그래서 여성 손님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손님들은 와서 드시고 맛있으면 사실 여기저기 소문을 막 내주시잖아요. 자, 6번 마이너스를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어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장은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반지하 매장인데 1.5층에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잘 못 찾으세요. 저희가 정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만으로도 위치 이제 설명만으로 이렇게 끝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 코너까지 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왜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너까지 안내를 하면 손님들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막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근데 저희가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여성분님들 화장실 되게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요인이 플러스 요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리뷰가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11년 차 됐는데도요. 화장실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사실 거의 없어요. 네, 보시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마이너스 요인을 플러스 요인으로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다면 그거를 어떻게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까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디지털 세상에서 아날로그를 추구한다. 요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가면 다 키오스크나 또 테이블 위에 특히 내가 주문하는 거, 이제 아이패드처럼 그렇게 놓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매장 가서 뭐 밖에서 외부에서 뭐 간단 메뉴는 키오스크 정도는 괜찮은데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하나하나 뭐 주문할 게 많은데 그거를
누르는 거는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가는 이제 추세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은 미팅을 했었어요. 미팅을 했는데 도저히 저희 컨셉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인건비도 세이브해주고 여러 가지 비용도 세이브해준다고 하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그건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희 이렇게 메뉴 빌지 주문 받는 거는 아직도 종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종이로 손님의 주문을 받고 뜯고 그거를 뭐 드링크 파트면 드링크 파트, 약계 파트면 약계 파트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달을 이제 뭐 해주는데요. 손님들이 굉장히 신기하세요. 종이에다 찢어 이렇게 적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찍거든요. 네. 그렇게 아날로그 감성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골목 청소로 신뢰를 얻자.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담배 피시는 손님들이 이제 외부에서 담배를 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 매장 그 코너 쪽이 사실 윗집, 앞집 다 그쪽에 모여서 이제 사실 담배를 많이들 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체크할 때 A방 체크할 때 내려오면서 그 앞 주변 저희 매장 앞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사실 어느 정도 담배꽁초를 다 이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주변 그 매장들의 이제 신뢰도 이제 얻는데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 매장 앞을 깨끗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청소하면서 신뢰까지도 온라인 신뢰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오프라인 신뢰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손님을 멀어지게 하는 착각은 금물.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막 저희 매장이 계속 인기 있고 그럴 때 제가 느꼈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메뉴의 맛만 좋으면 손님은 알아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온 손님이 다음에 또 방문할 것이다. 사실 오늘 오신 손님이 내일 다른 손님 모시고 오셨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손님 모시고 오셨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은 이렇게 오시면은 꼭 이렇게 계속 오셔라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렇게 잠깐 착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이다. 우리의 실수는 한 번쯤은 이해해 줄 거야. 뭐 다른 거 잘하니까 이런 실수쯤은 괜찮겠지? 자, 지금의 가치와 서비스를 유지하면 계속 만족할 것이다. 자, 위기는 미리 알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1년차 됐는데도요.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왜? 손님이 매일매일 틀리거든요. 그리고 꼬치를 구워도, 음식을 해도, 아무리 뭐 레시피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시코미한 여러 가지 작업, 식자재들의 컨디션, 그런 어떤 주변 환경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다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일매일, 물론 그 긴장이 초반의 긴장감 틀립니다. 초반에는 매출이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어떨까? 이제 그런 긴장 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그런 긴장은 아니고, 오신 손님들이 만족하고 가실까? 다음에 또 오셔야 할 텐데, 네, 이런 긴장이에요. 어떻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쯤에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궁금하신 사항,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저밖에 화면이 없어갖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재고 지금 보니까 메뉴가 굉장히 많던데 혹시 재고 관리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메뉴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식자재가 많아요. 아무래도 메인이 닭, 돼지, 삼겹 슬라이스 그리고 야채는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군데 다 쓰고 있고요. 주방 메뉴에 쓰는 야채를 야끼 메뉴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식자재 관리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매상이 거의 1억 정도 하신다고 유지를 하시려면 사실은 테이블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좀 추천해 주시는 메뉴 위주로 판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개별의 그 주문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그 영업을 하시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매장은 사케 판매율이 정말 그 사케 매출이 엄청나요. 그 사케 매출을 낼 수 있는 주된 요인은 직원이에요. 네, 그 매장은 크진 않은데요. 직원들이 손님한테 계속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직원이 술 매출의 거의 30% 이상을 올릴 정도로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좁은 매장들은 그렇게 해서 술 매출로 그런 어떤 객단가나 전체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주말 같은 경우는 직원과 알바생들 포함해서 최소 9명 정도? 네, 최소 8명에서 9명, 평일만 해도 7명에서 8명, 이제 보통 7명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태프들이 매번 나가서 손님한테 추천을 하고 그걸 계속 교육하고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을 하셔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을 해주실까 이제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케, 네, 사케랑 이제 저희는 500원 메뉴가 있어요. 500원 메뉴 뭐냐면 사케와 이제 5종 또는 8종 하고 그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요거를 드시는 분들은 저희의 인기 메뉴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주문하시면 500원에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뉴들이 최소 뭐 15,000원에서 뭐 2만 원 뭐 그렇거든요. 15,000원 내외. 네, 그런데 그거를 500원에 어차피 시킬 메뉴 내가 이거를. 예, 그러면은 오늘은 그럼 사케 한 잔 마셔볼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매출이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오른 이유는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소주를 뺀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이 고민을 처음처럼과 참이슬을 뺐어요. 근데 이 고민을 거의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처럼 참이슬은 국민 술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또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손님들이 계속 찾으시면 어떡하지? 우리 매장을 안 찾아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했지만 저희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태프들의 근무하는 그런 어떤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소주를 주문하시면서 굉장히 찾는 빈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그 근무 강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어, 차라리 우리는 조금은 모든 그런 어떤 손님층을 다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님층을 조금 더 줄이자라고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소주와 처음처럼을 이제 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케 주문율과 그리고 뭐 나머지 기타 등등의 그런 일본 소주 뭐 그런 주문율이 일본 소주가 한국 소주가 없다 보니까 주문율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그런 어떤 작업 뭐 근무 피로도 또 낮아졌고 결론적으로 객단가도 높아지면서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대 초반의 분들, 초중반의 분들 꼭 한국 소주 없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층을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과 집중을 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저도 이태원에서 지금 장사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정말요? 네, 저희도 일식이고, 그런데 지금 초반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초반 매출이 2,50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혹시 어떻게 더 올리셨는지, 끌어올리셨는지 비법이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홍보 방법인지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홍보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걸, 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쓸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요, 오픈을 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저희 입지가. 근데 완전히 그 메인, 그 세계 음식문화거리 그 메인에서 살짝 비탈길에 내린 그쪽은요, 지금은 그래도 매장이 많이 생겼지만, 초반에만 해도 그 밑에 이제 매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의 유동이 그 위쪽으로만 다니고, 요 밑에 그 좁은 골목, 저희 매장이 있는 그 좁은 골목으로는 거의 잘 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상권은 좋은 상권에 있어도 입지 자체는 좋지 않은 입지라고 이제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그래도 옆에가 바로 유동이 그래도 있는데, 오픈해놓으면, 많이들 오시겠지?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그 조그만 쿠폰 같은 걸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 쿠폰을 만들어서, 알바생들, 손님이 이제 하나도 없을 때, 알바생들 다 나가가지고 이제 매장 밖에서 막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매출의 이제 그 증가 요인은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의 증가 요인은 입소문이었어요. 한 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오신 손님이 그 다음에 손님 모시고 오시고, 사실은 그런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높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손님을 끌어오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손님들을 다시 오게끔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오셨던 손님들이 사실은 뭐, 그 초반 손님들이 아직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한 번 오신 손님을 놓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거는 뭐 서비스만 잘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음식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또 찾을 만한 그런 어떤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 무언가를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성장 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원가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때만 잠깐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힘들어. 아유, 괜찮겠지. 이래서 포기하고 안 하는 걸 저희는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저희 컨셉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기 메뉴 중에 하나가 야끼 교자가 있어요. 교자, 만두요. 네, 만두를 저희 식구미 직원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전 9시에 와서 주구장창 만두만 만듭니다. 오후 3시까지 일주일 내내. 판매량이 엄청나요. 그 만두가. 그 야끼 교자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 교자도 있고요. 튀긴 교자. 근데 오픈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여기에 청양고추를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막 신메뉴 개발하고 또 그럴 시기인데, 청양고추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맛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와, 이거는 대박이다. 한국 사람 입맛에 딱이다. 하지만 저희가 했을까요? 맞아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잠깐,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거는 아깝지만, 안 했어요. 왜? 저희는 야끼도리 전문 브랜드예요. 또,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이자카야 브랜드예요. 그런데, 일본 브랜드에 그런 매운 교자가 있을까요? 청양고추가 들어간 야끼 교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컨셉, 그 아이템, 분위기, 그거는 끝까지 고수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매장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손님은 싱거워요. 어떤 손님은 뭐예요? 짜요. 여기에 이거 너무 맛있을 텐데.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듣다 보면요. 산으로 갑니다. 이도저도 아닌 매장이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여러 손님들의 뭐 피드백, 반응, 주변 사람, 스태프들의 반응 뭐 다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정했던 그런 우리만의 컨셉, 그 큰 가지, 굵은 가지, 장가지들은 그때그때 쳐낼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변화도 가져가야 합니다. 왜? 물릴 수 있어요. 손님도 똑같으면은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심이 되는 메인 그 줄기, 그 가지는 그건 절대 쉽게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가 꾸준히 이 한 자리에서 11년간 잘 자리 잡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려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조이서님, 네, 질문이 있으셔서 손 드신 건가요? 대표님 채팅창이요. 네. 제가 채팅창에 질문 올렸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채팅창에 아까 이렇게 막 올려주셨네요. 네. 네, 상권과 입지 중, 둘 다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중점을 두는 게 이제 나을까요?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상권을 먼저 중점을 두시고 정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나요? 상권은 가급적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정말 저는 아직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핸드폰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직원들이 잘해줘요. 열심히 잘해줘요. 하지만 갑자기 진짜 급한 상황에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평일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장에 이제 뭐 붙어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휴무 때는 이제 집에 있잖아요. 이제 그때도 혹시나 뭐 급한 일로 제 결정이 필요한 그런 전화가 오지 않을까,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시로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을 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상권에 이제 그 매장을 얻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상권과 입지 중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하시면 우선순위는 상권 쪽에 좀 더 순위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적합한 상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입지를 고르시는데요. 당연히 돈이 있고 여력이 되면은 뭐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들어가면 좋죠. 근데요. 입지를 정하실 때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만약에 뭐 판매업이다라고 하면 입지는 더 중요합니다. 왜? 판매업 같은 경우는 유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음식업이라든지 뭐 저희 같은 좀 술집이라든지 뭐 인기만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온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유동이 거의 끊긴 여력이 안 됐다고 해서 저쪽 좀 이렇게 뭐 구석 쪽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구석 쪽에 이제 했는데 손님을 끌어오기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돼요. 마케팅 비용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기까지 그 시간 동안 내가 버텨야 해요. 자, 그러려면은 조금 더 어떤 자금상을 마련하셔서 유동이 끊기지 않는 앞으로 그런 입지, 조금 더 앞쪽에 입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이 뭐 메인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유동이 저 메인에서 끊기지 않는 우리 매장으로 그래도 끊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 쪽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분 질문이 처음 정했던 컨셉,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셔서 잘 되신 것 같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 책은 아무래도 제가 오늘 한 강의는 이자카야 그 외식업 창업의 이제 처음 준비 과정에 초반에 준비해야 할 과정, 상황, 주의할 상황,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를 했고요. 제 책에는 운영 이후에 제가 어떻게 1억 5천, 뭐 1억, 뭐 그때만 해도 1억이었으니까요. 이 20평 매장에 1억 매출을 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오늘 간략하게 키포인트 요소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안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픈하시고 나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매장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오셔서 라운 강의 이제 그때 들으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만난 서비스 안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강의 이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네, 제가 뭐 전화를 못 받으면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니까요. 제 연락처는 라온 측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이제 알려주실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언제라도 네, 연락을 주세요. 아, 네네. 제 강의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